은호의 카페 문이 벌컥 열리더니 지강호가 광기 어린 눈빛으로 뛰쳐들어왔습니다. 테이블을 쾅 치며 그는 알 수 없는 말들을 격분에 차며 쏟아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잖아. 누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날 평생 속였잖아.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웅성거렸고 은호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고 심장이 쿵 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정신을 차릴 수 없었거든요. 강호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손님들 놀라시지나.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섰지만 지강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 흥분해서 손가락으로 은호를 가리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내 누나도 아니야.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면서 맞으랍시고 날 무시했잖아. 그 말에 은호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차가워지고 다리에 힘이 풀릴 것만 같았죠. 그 순간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지혁과 성재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지혁이 강호의 팔을 붙잡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성재도 반대편에서 그의 어깨를 눌러 붙잡았습니다. 강호야, 진정부터 하고 밖에서 얘기하자. 두 사람은 함께 힘을 모아 강호를 카페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손님들의 불안한 시선 속에서 문이 닫히고 안은 겨우 조용해졌습니다. 홀로 남은 은호는 커피 머신 소리에조차 귀가 멍멍해질 만큼 맥이 풀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방금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나가 아니라니. 그럼 나는 뭐지?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밖으로 끌려 나온 지강호는 몸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사과해야 하는데? 다들 알면서 속였잖아. 난 평생 속고 살았다고. 지혁은 숨을 고르며 한쪽 팔을 붙잡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강호야, 누나가 내게 잘못한 게 있어도 지금 같은 건 아니야. 방금 은호 표정 못 봤어? 무너지는 것 같았잖아. 성재도 옆에서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그래, 누나한테 사과해. 지금은 따져 묻는 게 먼저가 아니야. 내가 누나라 부르던 사람 상태가 어떤지 좀 봐. 하지만 지강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눈빛을 희번덕거렸습니다. 싫어. 이제라도 진실 알았으면 됐어. 난 속인 사람한테 고개 못 숙여. 사과는 내가 받을 거지 할 게 아니야. 목소리에는 극심한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입술을 깨물었고 성재는 깊게 고개를 떨군 채 강호를 놓아주었습니다. 결국 강호는 헐떡이며 길 건너로 사라졌습니다. 짙은 정적이 남았고 지혁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은호가 버티기 힘들 거야. 성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본 은호 겉으론 단단해 보여도 속은 유리 같아. 방금 말 다 들었을 거야.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상처야. 지혁은 주먹을 꽉 움켜쥐며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곁에 있어야 해. 이번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아. 성재는 잠시 지혁을 바라보다가 눈을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도 깊은 고민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둘 다 은호 곁을 지켜야겠지. 하지만 은호가 지금 원하는 건 누구의 편도 아니야. 그냥 누군가가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거야.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은호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만큼은 두 사람 모두 같았다는 것. 은호는 여전히 카페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머그잔은 식어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린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던 고성이 잦아들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건 성재였습니다. 그는 은호 앞에 조심스레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무 마음에 두지 마. 강호는 지금 충격 때문에 저러는 거야. 은호는 고개를 들지 않고 힘없이 대꾸했습니다. 저도 알지만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누나가 아니라 남이라니. 그렇게 쉽게 잘라 말할 수 있는 건가 싶어서요. 그때 지혁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잠시 말없이 서 있던 그는 은호 앞 의자에 앉지 못하고 카운터 옆에 서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은호야, 내 잘못 아니야. 아무도 너한테 그런 말할 자격 없어. 은호는 순간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성재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컵을 치워주자 지역의 시선과 부딪혔습니다. 짧지만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재가 먼저 시선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내가 누군지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자리에서 숨 쉬는 거야. 내가 곁에 있어 줄게. 지역은 그 말에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은호를 향해 담담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있어. 내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이번엔 진짜로. 두 사람의 말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은호를 지켜주겠다는 다짐이었지만 서로의 눈빛은 묘하게 불꽃을 튀겼습니다. 은호는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다가 결국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발 두 분 다 지금은 그냥 말없이 있어줄 수 없어요? 지금은 어떤 말도 다 무겁게 들려요. 그 말에 성재는 눈을 감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고 지역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안은 적막했지만 그 적막 속에서 세 사람의 숨결은 같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혼자가 아니었지만 누구도 쉽게 다가올 수 없는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은호는 고성희를 만나 선물과 계약 진행 서류를 받아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인적이 드문 사거리에서 갑작스러운 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한 차량이 자전거를 탄 사람을 치었고 사고를 낸 차량은 그대로 달아나려 하고 있었죠. 주저할 틈이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전력으로 뛰어가 차의 진행을 가로막았었습니다. 경적이 요란하게 울렸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려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냥 가려는 거예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차량은 결국 지은호와 아슬아슬한 차이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멈췄고 운전자는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호의 가방이 바닥에 쏟아지며 중요한 자료들이 흩어졌지만 은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을 먼저 부축해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신고부터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뺑소니 차량을 막아서는데 도와주었고 은호에게 감탄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차 안에서 상황을 전부 목격한 그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딸이란 게 저렇게 어리석을 줄이야. 저런 아이를 네 배로 낳았다니 순진하기만 한 꼴 좀 봐. 하지만 입꼬리에 걸린 비웃음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다가온 성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능숙하게 사람들을 정리하고 경찰에게 상황을 명료하게 전달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안정됐고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대단하시다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난 뒤 지은호는 흩어진 서류를 주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 다 망가졌네. 중요한 건데 그 순간 고성희가 다가왔습니다. 이런 건 다시 만들면 돼요. 근데 사람 목숨은 대체가 안 되잖아요. 아까 그 용기 참 대단했어요. 지은호는 낯선 친근함의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희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지만 금세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은호 씨, 아니, 은호야. 순간 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어감이 어쩐지 낯설고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네? 갑자기 저를 왜 그렇게? 성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많이 어색하니? 그냥 남 같지 않고 세상 누구보다 잘 알 것만 같아서. 지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성희는 곧 시선을 돌리며 덧붙였습니다. 넌 참 순진해. 세상은 정의만으로 굴러가지 않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더 크게 움직이고 싶다면 내 곁에서 내 손을 잡아야 한다는 걸. 그 말은 친절한 조언 같았지만 동시에 은밀한 유혹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모르는 척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속 깊이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서렸습니다. 성희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흘리듯 말했습니다. 넌 결국 내 아이니까. 내 피가 흐르잖아. 지은호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흩어진 서류를 껴안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단단한 물음표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불빛 하나만 켜둔 채 은호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흩어진 서류들은 아직 제대로 정리하지도 못했고 마음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니까 내 피가 흐른다니까. 고성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목소리, 아무렇지 않게 내 이름을 부르던 그 어감. 왜 이렇게 낯설고 또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 나는 누구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은호는 속삭였습니다. 가족이라고 믿고 살아온 세상, 그것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정순이의 따뜻한 손길, 강호의 거친 고함, 성재와 지혁이 내 곁에 있어주던 순간들. 다 진짜였을까?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 가짜였을까? 한숨이 길게 흘러나왔습니다. 진심이 전부라고 믿었는데 진심이 무너질 수도 있구나. 손끝이 떨렸습니다. 차를 막아선 순간은 두려움도 없었는데 지금은 그 말 몇 마디가 이렇게 큰 흔들림을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나 어떤 선택을 해야 하지? 내 안에 정말 그 사람의 피가 흐르는 걸까? 은호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고성희의 웃음이 다시 떠올랐고 곧 이어 정순이가 자신을 품에 안아주던 기억이 덮쳐왔습니다. 두 기억이 충돌하며 머릿속을 쾅 하고 울렸습니다. 결국 은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누가 뭐라 해도. 그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안쪽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흔들리는 소리가 함께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지환과 박영란은 화실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건물은 조용했지만 왠지 모를 적막감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밀려오는 서늘한 기운에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죠. 벽에 걸린 캠퍼스들이 그림자에 눌려 한층 더 낯설게 보였습니다. 그때 건물 복도 끝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났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리듬, 누군가 일부러 소리를 죽였다 살렸다 하는 듯한 기묘한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영란은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고 지환은 이미 몸을 틀어 복도 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내 뒤에 있어. 짧은 말과 동시에 지환은 몸을 살짝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넓지 않은 복도였지만 그의 어깨가 앞을 막아서는 순간 영란은 숨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러나 발소리는 이내 사라졌고 남은 건 긴장감뿐이었습니다. 지환은 영란에게 바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계단 올라갈 때 조심해. 영란은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지환의 소매 끝을 붙잡았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촉감이 묘하게 안심을 주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혼자선 못 올라가겠어요. 지환은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소리를 낮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잡고 따라와. 불안해하지 말고.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은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영라의 손끝은 여전히 그의 소매를 붙잡고 있었고 그 작고 조심스러운 의지가 지환의 걸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화실 문 앞에 다다르자 지환이 잠시 멈추고 그녀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항상 옆에 있을 테니까 나 믿고 불안해하지 마. 영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불빛이 다시 켜지자 그제야 그녀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은 여전히 지환의 소매에 닿아 있었죠. 고마워요, 오빠. 그 작은 고백에 지환은 잠시 미소 지으려다 곧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않은 게 아니라 잘 이겨낸 거야. 그 순간 영라의 눈빛에는 묘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단순히 운전기사나 보호자라는 울타리를 넘어 자신이 의지하고 싶어지는 한 사람으로 지환이 들어오고 있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한쪽 창가에 앉아 멍하니 손가락으로 머그잔 가장자리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강호가 휘몰고 갔던 소란의 잔향이 여전히 가슴속에 진동처럼 남아있었죠. 숨을 내쉴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은호를 보자마자 곧장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녁도 못 먹었지? 따뜻한 죽 좀 사왔어. 내 얼굴 보니까 그냥 집에 갈 수가 없더라. 은호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힘든 거 혼자 다 짊어지지 마. 내가 누구든 어떤 소문이 나든 나한텐 그냥 은호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순간 은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성재의 말은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늘 다정한 결이 배어 있었거든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전 지금 아무것도 정리할 수 없어요. 성재는 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곁에 앉아 은호가 고개를 숙이는 동안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멀찍이 창고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이지혁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속에 불현듯 거친 독백이 튀어나왔습니다. 지가 뭐라고 저렇게 나서 남친이라도 된 거야? 심장은 묘하게 조여왔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호 곁에 있는 게 자신이 아니란 사실이 불편했고 그 다정한 자리를 대신하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지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과거처럼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시는 어설프게 외면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에서 되뇌었죠. 성재가 떠난 뒤 카페 안에는 은호와 지혁 둘만 남았습니다. 은호는 여전히 무언가에 눌린 듯 앉아 있었고 지혁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은호야. 짧은 호명이었지만 그 안에는 미안함과 애틋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선배, 다들 저를 자기 방식대로 지켜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더 혼란스러워져요. 지켜주겠다는 말이 꼭 저한테 짐 같아요. 지혁은 잠시 멈칫하다가 의자에 앉아 그녀와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할게. 짐 안 되는 지켜줌. 그냥 내가 힘들면 옆에 앉아 있고, 내가 웃으면 같이 웃고, 내가 울면 그냥 옆에서 기다려주는 거. 그게 다야. 은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지혁의 말이 가벼운 위로 같으면서도 어쩐지 오래 묵은 약속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짧은 정적 끝에 은호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라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네요. 지혁은 그 대답만으로도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번엔 절대 도망 안 친다. 그 말은 은호에게 닿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순간 카페 안의 공기는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호가 두 남자 사이에서 누구의 손을 잡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혼란스럽게 다가오는 고성희의 접근에 은호는 어떻게 흔들리게 될까요? 앞으로 펼쳐질 화려한 날들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